네 번째는 뜨거운 감자죠. 긴급 돌봄의 문제인데요. 학교마다 차이는 있긴 하지만 기존의 긴급 돌봄 시스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말씀드리면, 네, 안녕하세요. 정쌤, 준쌤입니다. 저희 새해 신년 인사 해야죠. 당연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2021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신년사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2020년도 코로나 위기 속에서 중단 없이 학습을 제공한 일선 교사, 그리고 학생,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는데요. 특권 소수 계층에 유리한 사회제도가 없도록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그리고 개선하겠다. 그리고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삼겠다. 이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2021년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초중고 모든 교실에 학교 무선망을 구축하고 일상화된 원격 수업에 맞는 운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교육 안전망, 즉 돌봄과 기초학력, 방역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고요. 며칠 전에 그 학교에 와이파이를 구축한다는 공문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와이파이도 저희가 다 교실 안에서 다 쓸 수 있게 됐군요. 네. 그러면 저희 정쌤, 준쌤이 유은혜 교육부 장관님의 신년사를 보면서 원격 수업과 관련해서 실제 지도를 해본 교사로서 느낀 점을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학교에 무선망을 구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원격 수업을 하게 될 경우 학생이 있는 가정의 기기나 데이터 지원에 대하여 조금 더 세밀하게 파악하고 지원하는 게 중요한데요. 교육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좀 더 꼼꼼히 챙기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며칠 전에 우리 학교에서 원격 수업을 하게 돼서 다시 한번 원격 수업 기기, 스마트 기기 조사를 했는데 예전에는 모두 다 이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스마트 기기가 고장났다는 학생이 이제 2명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스마트 기기를 빌려서 바로 대여를 해줬죠. 또 다자녀 학생도 한번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렇죠. 초창기에는 교사가 이제 올려놓은 수업을 이제 콘텐츠형으로 학생들이 들었기 때문에 다자녀 가정 학생의 경우는 스마트 기기가 한두 대만 있어도 이렇게 돌려가면서 쓰면 됐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실시간 화상 수업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렇죠. 공공 LMS도 이제 완성되고 있는 마당에 이제 학생들이 스마트 기기가 한 대씩 있어야지 실시간 화상 수업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원격 수업에 참여하기 위한 데이터 지원도 이번 12월 31일에 끝난 점이 조금 아쉬웠는데요. 맞습니다. 학기가 1월달 아니면 2월달에 끝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좀 서둘러서 12월 31일날 이 데이터 지원 사업을 종료하게 된 것도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좀 충분하게 2월 말까지는 이렇게 좀 열어둬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학생 수의 조정도 필요합니다. 학급당 학생 수는 OECD 교육 지표 중에 교육 여건을 판별하는 대표적인 지표거든요. 학력 인구 자연 감소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학급당 학생 수가 점차 낮아져서 현재 초등학교는 23.1명, 그리고 중학교는 26.7명입니다. 아직은 OECD 평균보다는 살짝 좀 높은 수치입니다. 농어촌 소규모 학급의 학생 수가 매우 적음을 보았을 때 도시 학급의 학생 수는 25명 이상으로 추측할 수가 있어요. 25명 훨씬 웃돌겠네요. 그렇죠. 20대 후반으로도 제가 있는 학급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원격 수업, 그리고 방역, 생활 속 거리두기는 필수입니다. 학급당 학생 수의 감축은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죠. 과밀학급이라면 특히 교사 1인이 맞는 학생 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면밀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또 교사이자 학부모로서 걱정되는 것은 저희가 온라인 수업과 원격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가정에서 제대로 끼니를 챙겨 먹기 어려운 학생들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상반기에 급식 식재료를 농산물 꾸러미라 하여 가정에 지원한 적이 있었는데 딱 이제 한 번이었고요. 또 식재료를 지원받는다고 하더라도 점심 식사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학생들이 학교를 못 옴으로써 굶주리지 않도록 교사를 포함한 지역사회에서 함께 고민해봐야 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지난 인천 초등생 형제가 라면을 끓여 먹다가 참변을 당한 일, 이런 사건이 제발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뜨거운 감자죠. 긴급 돌봄의 문제인데요. 긴급 돌봄 실시 초반에 교사가 준비하는 영상을 학생들이 보는 콘텐츠형 원격 수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긴급 돌봄이 그나마 좀 가능했었거든요. 학교마다 차이는 있긴 하지만 기존의 긴급 돌봄 시스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말씀드리면, 교실에서 선생님은 화상 수업을 하고 긴급 돌봄을 받는 학생은 그 교실에서
기기를 통해서 수업을 듣는 형태의 긴급 돌봄 더하기 수업이 동시에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 학교도 상당수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네네,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죠. 네. 그래서 2021년도에는 돌봄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교사들이 수업하며 긴급 돌봄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형태, 이런 형태가 아닌 다른 안정적인 형태의 긴급 돌봄과 질 높은 수업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이거를 교육부와 그리고 지자체에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이제는 좀 제대로 된 대책이 세워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신년사 중에서 교실에 서고 있는 교사들이 느끼기에 가장 와닿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정쌤, 준쌤의 교육 이슈, 할 말 이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하슈. 너무 충청도 스타일 아니야? 정쌤, 네네. 오늘도 노래 있나요? 항상 이 신년에 되면 이 스테디 곡이 있죠. 머라이어 캐리 곡보다 더 유명한 곡, 이 곡입니다. 까치